안녕하세요. 태극사랑 고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전쟁 전문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군사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동일하게 뉴스에서 듣는 거, 듣고 보고 하는 거, 듣고 저도 판단하는 일반 시민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러한 보통 생각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중도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도적인 사람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 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견제가 있고 미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에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견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제가 제 동영상 올린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주 좋은 내용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조중동맹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올려주셨어요. 조중동맹조약 제2조 최약쌍방은 최약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최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하고 조원라이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두 개의 조약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조중동맹조약은 쉽게 이해가 되게 써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한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인정해서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한국이 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니까. 이 두 개의 조약이 이제 서로 배치되는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 조중동맹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최약 일방이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공습을 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면 이거는 무력 침공이죠.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중 동맹조약 제2조에 의하면은 중국은 참전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공은 참전한다고 봐야죠. 이런 거를 들어서 중도적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감히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어서 이 북한 핵의 문제라는 것이 그걸 물러날 수 있는 것이냐, 북핵을 인정하고 그래 너 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평화협정 체결하고 인정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도 북핵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뭐 기다려주는 거는 했지만,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북한이 뭐 잠수함을 많이 만들다든지 비행기를 또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간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건 뭐, 근데 이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대폭 높이는 거죠. 이러니까 선택한 것이지, 뭐 북한이 무슨 힘으로 뭐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무슨 힘이 있어서 배를 만들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핵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에게 지금, 즉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에게 뭐 핵이 왜 필요한가? 핵무장한 국가로 인정받는 게 왜 북한 정권에게 필요한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고, 왜 그게 뭐 필요한 것인지, 뭐, 그게 체제 결속을 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줄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생각해 봤자, 뭐 현실적으로 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을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인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여기서 변수가 아닙니다. 북한은 뭐 그냥 따질 필요가 없고, 미국이 그러면 북한의 핵을 용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비군사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비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함으로써 이 어떠한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9.11 테러를 당함으로써. 그게 뭐 완전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와이의 진주만을 이제 습격을 당해갖고 또 본토, 미국의 영토니까. 그러나 이제 하와이는 이제 본토는 아니니까. 미국 본토에 그게 9.11 테러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상당히 지금 정신적으로 재무장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국민들 모두도. 예, 그 사람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재무장되어 있고, 국론이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효과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9.11 테러 저도 그때 온 세계가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 요인에 대해서 군대를 파병해서 이라크 전쟁도 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문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 동맹이라든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대로 한다 그러면 그 조약대로 한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참전한다는데 이 조약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지금 1961년에 체결된 것이고 1953년에 체결된 것이라 벌써 몇십 년 전에 체결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벌써 이게 지금 9.11은 벌써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벌어진 것이고, 저건 이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위 방위 조약이나, 어떻게 보면은 벌써 몇십 년 전에 고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문서. 물론 이제 그게 빌미가 되겠지만은, 나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은 왜 전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을 잘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일단 9.11 테러로 인해서 상당히 각성된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ICBM 미사일 발사로 해서 보여준 그러한 어떠한 경각심은 미국의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굳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이 핵이 있으면 자기네 무슨 체제가 보장되고 평화를 위한 그런 내용이고 설명 전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좌파인 사람들이나 좀 약간 얼빠진 사람들이 북한의 핵이 실제로는 전쟁용이 아니다, 자기네 체제 보장용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두 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따져줄 필요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우린 이거를 따져야 돼요.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굴복 아니면 북폭 실행, 이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북한이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북폭이 실행되거나. 그럼 무슨 조중 동맹이나 한미 상위 방위적 이런 건 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근거 서류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순식간에 북폭이 이루어졌다. 그럼 북한이 보복
장사정포를 무지하게 쐈다. 그럼 이제 한국하고 이제 전시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당탕 퉁탕 하면서 요즘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 죽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중국 군대는 뭐 압록강변에 딱 배치돼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넘어온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문재인 씨가 이제 항복 선언하는 거죠. 뭐 세계 평안이 무슨 뭐 더 이상 피로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항복 또는 항복에 준하는 어떠한 그런 굴복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뭐든 이유 뭐 따지지 말고 당장 중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한미 연합 사령부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씨가 항복하는 쪽으로 몰고 나가고, 그래서 괜히 이 피해만 있고 아마 김정은이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김정은에게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살아남는다면 현재로서는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북폭을 결정해서 실행하고 지금 제일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문재인식 항복선언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문재인 씨가 항복선언하고 그러면서 제2의 휴전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휴전의 조건으로 하면서 미국 쪽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북폭을 실행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한 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은 피하려고 하겠지만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마 북한 핵 폐기를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아마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아니면은 못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또 그만큼 실력도 되는 사람이라 잘 풀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 북폭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내용은 중도파의 견해를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제 견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중도파의 견해로서 중국의 참전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북폭은 없다, 전쟁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중도파인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라서 감히 저 같은 비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첫째, 미국의 그 필요성,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는 필요성과 둘째,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9.11 테러로 인한 미국의 이념 재무장, 뭐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아마도 강력한 이런 실행의 의지를 실천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바라던 시기에 우리는 뭐 금년 4월 달에 뭐 북폭 해준다 어쩐다 이거 많이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타임테이블이 흘러가지 않았고요.
어쨌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조중 그 동맹에 의해서 군대를 북한 지역으로 파견하든지 뭐 어쨌든 중국은 그 중공의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떠한 거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공짜로 남북 통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쪽으로 북폭이 실시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북폭 실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또는 북폭 실시를 안 해도 될 만큼 김정은이 굴복하든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김정은이 굴복하는 카드도.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결정으로 미국의 의지가 현재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 핵만 제거되고 뭐 남북 통일은 안 되고 남북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좀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것은 남한이 북한의 세력권 아래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태껏 그 한미 관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위험성도 상당히 있죠. 지금 상태로 북폭은 했으나 뭐 전쟁도 곧바로 저는 제일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문재인 씨가 아마 개전하자마자 바로 항복 선언 할 것 같아요. 예. 무슨 좋은 얘기 당장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전쟁을 종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마 항복 또는 항복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전하자마자. 예, 그렇게 돼가지고 군대는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아주 대혼란이 올 거예요. 대혼란이 오면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한 핵을 제거한다는 필요성은 절박하다. 첫째. 둘째, 북한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건 우리가 왜 그게 옳고 그른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미국에 의한 북핵 제거는 결국은 김정은의 굴복 아니면 북폭 실행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9.11 테러로 인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바뀌어버린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미국의 분위기가. 헐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전시 상황, 거의 북폭을 실행한다면 전시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돼서 전쟁 개시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전하자마자 바로 문재인 씨가 항복 선언을 할 것이다. 항복을 해가지고 하여간 다 그냥 쇠는 뜨거울 때 달았을 때 두들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물 끼얹어서 일단 빨갛게 된 거 다 꺼멓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대혼란만 오는 거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거를 이제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결론으로, 저도 낙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금, 낙관적인 이게 도출이 안 됩니다. 낙관적인 도출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해야 돼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적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 비관적인 미래만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지지한다는데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지금 지지도가 내려갔다고 해도 물론 그것 자체도 상당히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들은 지지하는지 어리석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니셔티브를 진 국민이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지만은 기회가 오면 뭐합니까? 잡을 수 있는 그 뜰채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별로 얻지 못하고 상당 기간 고생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그냥 낙관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름하여 야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야학운동이란 것은 과거의 문명퇴치운동 그런 것에서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활동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이념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작으나마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학 운동에 우리가 강사분들도 중소 강사분들 예를 들면 이은택 씨라든지 시간이 되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념 재무장하고 또 우리 우파내의 인사들에게도 이념 재무장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운동본부로서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열었습니다. 야학운동본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월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원하는 방식은 돈들이 다 없으니까 월 5,000원씩 매월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후원자 50명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절반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자의 인원은 채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입니다. 이리로 후원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후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태극사랑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시화된 거 지금 야학 우리가 운동본부 이 활동을 먼저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운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안산이란 좀 외진 곳에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1호점 안산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이렇게 조직적인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희 야학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극 기독선교센터 예배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태극 기독선교센터는 좌파교회, 좌파목사, 좌파설교를 떠나서 우리 우익 태극기 세력의 기독 선교활동, 기독 예배에서 자유롭게 우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극 기독 선교센터를 수립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4시고요. 4호선, 전철역 4호선으로 상록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오셔서 전화하시면 전화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우파교회를 찾는 분들은 우리 태극 기독 선교센터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9-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
010-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 공연이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어디